수십여 개의 포구를 품고 있는 기장. 봄 멸치가 제철을 맞은 대변항에는 바닷사람들의 삶이 펄떡이고 있는데요. 이런 포구의 모습 한켠에는 문화예술이 넘쳐나는 공간들이 생겨나 눈길을 끕니다. 포구를 넘어 문화촌으로 거듭나고 있는 기장으로 떠나봅니다. 바닷내음 물씬 풍기는 기장 대변항. 국내 멸치의 60% 이상을 생산하는 그야말로 멸치의 고장인데요. 한때 부산과 포항 사이에 위치한 항구 중 가장 큰 어항이었습니다. 기장의 다른 포구와는 달리 평일 낮에도 활기를 띠는 대변항. 이곳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멸치입니다. 예부터 기장 멸치하면 임금님 수라상에 오를 정도로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데요. 맛과 영양면에서 모두 으뜸인 터라 횟감은 물론 젓갈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덕분에 멸치 성어기인 4월, 5월은 가장 분주한 시기인데요. 네, 제가 시집 오니까 그때는 멸치가 더 유명했어요. 지금은 멸치배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그때는 여기 정말 멸치배가 어우러지는 그런 곳이거든요. 여기 대변이라는 항구가 큰 대자에 갑변자인데 옛날에 이 주위에서 최고 큰 항구였다는 뜻이에요. 네, 그때부터 멸치는 대변 항구가 최고 유명하다는 게 우려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변미역이 드셔본 분들 입에서 대변미역 이렇게 쓰여지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대변미역 좋다 해도 사가신 분들이 먹고 멸치도 마찬가지고 좋지 않으면 절대 그게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먼저 알아보시니까 이만큼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멸치 젓갈 역시 판매량 1위. 전국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멸치를 깨끗하게 손질해 딴 거 필요 없이 천일염만 솔솔 뿌려주면 구수한 멸치 젓갈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비록 덩치는 작지만 기장에서 멸치의 존재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사람들은 이 맛이 그리워 오늘도 대변항을 찾습니다. 그거는 뭐 다시마, 미역, 아니면 젓갈 뭐 이런 거 뭐 한 번씩 오면 사가고. 저번에 먹어보고는 내가 안 먹었어요. 왜냐면은 입에 너무 쉬가지고 우리 너무 신간에 치러가지고 안 먹었는데 오늘 이제 또 처음 이래 한 맛을 한번 보겠네. 오늘은 괜찮네. 오늘 맛있네요. 대변항 곳곳 길목마다 늘어선 이것들이 모두 기장 특산품인데요. 기장 멸치와 기장 미역이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만듭니다. 갓 잡아온 싱싱한 재료를 이용해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산지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두 손 무겁게 돌아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옛 이름이 용암인 항구는 반달처럼 생겼는데요. 오후가 되면 멸치조업에 나섰던 배들이 하나둘 항구로 돌아오고 여기저기서 멸치털이가 시작됩니다. 멸치 후리는 소리가 곧 항구를 가득 메우는데요. 어부들의 구성진 장단에 맞춰 하늘로 치솟는 멸치털이는 이쯤에만 볼 수 있는 진풍경. 작업은 4시간을 훌쩍 넘긴다고 합니다. 날라간다. 멸치 날개 달리나? 관광객들에게도 큰 볼거리입니다. 멸치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뭐라 그럴까 좀 여기서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좀 생동감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어부들도 굉장히 열심히시고 또 굉장히 좀 힘드신 가운데 또 뭔가 이렇게 좀 넘치는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그물을 털어야 할 정도로 멸치가 많이 잡힌 날인데요.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어부들의 몸은 이내 멸치와 땀으로 뒤범벅되기 일쑤입니다. 멸치털이를 유심히 지켜보던 한 할머니. 대체 뭘 하시나 했더니 그물에서 떨어진 멸치를 담아갑니다. 이처럼 떨어진 멸치는 아낙네들 몫으로 내준다 하니 인심 또한 아주 후하죠. 생멸치 주스가 저 사람들은 임자는 본인들은 이 밖에 나온 건 안 가가니까 내가 주스가 이게 몇 마리 안 되는 가지고 일손 잡히고 그 사람이 하나 일부러 줬나 버리는 긴데 그물일이 깔아놔는 그 안에 거는 저 가가고 그 밖에 떨어지는 건 안 가가니까 내가 주스가. 이렇게 하루 종일 멸치와 씨름하다 보면 온몸에 멸치 비린내가 진동하기 마련인데요. 그래도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어부들. 내일도 역시 만선의 기쁨을 꿈꿔봅니다. 각종 해산물이 넘쳐나는 포구의 고장, 기장. 이곳에서 나는 멸치와 미역이 삶을 일구는 밑거름이 됐지만 그러나 가만 들여다보면 포구 외에도 기장엔 색다른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바닷길을 따라가다 보면 성당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마치 유럽의 성당을 보는 듯한 풍경. 바로 기장 죽성 성당입니다. 하지만 이 성당은 실제 미사를 드리는 성당은 아닌데요. 드라마 촬영을 위해 만들어진 세트장인데 촬영이 끝난 후에도 그대로 보존돼 많은 이들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바다를 낀 아름다운 성당이라 웨딩 촬영을 하는 커플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다랑에서 많이 예쁜데 사진 찍는 사람도 많고 또 저쪽에 또 웨딩 촬영 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평소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뭐 부산하면 전부 다 해운대나 뭐 광안대교 이런 거 떠올리는데 이런 세트장이 있어서 간단하게 드라이브 나와서 볼 수 있어서 정말 좋고요. 근데 뭐 체계적으로 좀 관리가 돼가지고 좋은 관광 상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다에서 성당을 바라보는 풍경도 일품이지만 성당 뒤쪽에서 보는 바다 또한 절경이라고 합니다. 일광해수욕장 옆 이천포구를 지나면 조그만 포구가 나오는데요. 현재는 이동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으로 조선시대에는 바둑돌이 유명해 기포라 불린 곳입니다. 사람 키보다 큰 방파제에는 벽화가 그려져 눈길을 끄는데요. 기장미역과 다시마 특구로 최대 생산지를 자랑하는 마을답게 벽면엔 어민들의 일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바다에 기대 살아온 이들의 치열했던 삶의 흔적을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포구답게 기장엔 수많은 등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등대는 2009년에 만들어진 젖병 등대. 이 등대는 출산율 최저 도시인 부산의 고민을 반영해
다산과 풍요의 메시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등대 상단이 젖꼭지 모양인데 부부가 젖병 등대를 만지고 기장미역과 장어를 먹으면 순산한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그 어떤 본래의 등대 역할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육지에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보고 그 마을의 특색, 그 인근의 어떤 관광 자원화를 위해서도 많이 이제 캐릭터를 부각을 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냥 등대라 해가 불빛만 이렇게 비추는 건 옛날의 어떤 등대 초창기 고정관념이고,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요즘은 세우는 등대마다 이름이 하나씩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젖병 등대 왼쪽에 위치한 붉은 등대의 이름은 닭벼슬 등대입니다. 원래는 서하망 북방파제 등대인데 관직이나 출세를 상징하는 닭벼슬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우뚝 솟은 두 개의 등대는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이 모델인데요. 빨간 비녀를 꽂은 듯한 노란색 등대가 지하여장군, 대변왕의 번영을 기원하는 장승등대이지만 숨은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 서암 대변은 인간의 태어남과 삶과 죽음이 다 있습니다. 태어남은 젖병이에요. 젖병등대. 그 다음에 사는 건 우리가 성장해가지고 벼슬길로 나아가잖아. 그게 닭벼슬이에요. 그 다음에 앞에 보이는 장성등대. 그건 죽음이에요. 그래서 생과 삶과 죽음까지 한눈으로 한 곳에 볼 수 있는 데가 바로 그 서암 대변 마을의 앞에 있는 등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시민들이 좀 아시고 보시면은 아주 그 좋은 볼거리, 흥미거리가 될 것 같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기념해 세운 월드컵 등대를 비롯해 수많은 등대들이 볼거리뿐만 아니라 더 큰 의미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일광 쪽이나 등대가 요즘 모양새가 조금씩 변화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또 물론 또 와서 등대 구경을 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시대 흐름에 따라 등대도 변하는 것 같아요. 바다를 표시해주고 바다의 어디 무슨 하나의 목적지를 표시해주는 그런 등대인데 그게 변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색 등대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모양도 독특하지만 그 지역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로운 문화들이 유입되면서 기장 일대의 마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장군 장안읍 오리에 있는 대룡마을. 이곳은 본래 축산업이 주업인 마을이었는데요. 과거 낙농업 조합에서 지원받아 젖소 목장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우유 파동 사태를 겪으면서 축산 농가들이 모두 폐업하기에 이르렀고 지금은 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후반 미술 작가들이 유입되면서 시들어가던 마을은 활기를 되찾았는데요. 그 후 조각, 회화, 도자기, 목각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모인 창작촌으로 바뀌었습니다. 젖소를 키우던 마을은 그렇게 예술인 마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젖소 키우던 분이 많이 안 키우지요. 전에는 요도 이제 몇 집에 제법 한 10집 가까이가 젖소를 키웠는데 지금은 젖소를 전혀 키우는 집이 없습니다. 저 우리 마을이 2011년도에 그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전국 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하면서 자 마을이 좀 바뀌면서 예술가들도 좀 많이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뭐 작품 등등 그래가 볼거리가 좀 많이 생겼다고 보면 됩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만나 독특한 마을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덕분에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술 작품도 많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잘 온 것 같아요. 날씨도 너무 좋고요. 아, 그리고 저기 앞에서부터 전부 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작품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하나가 다 너무 예, 귀엽고 아기자기하고 예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저희도 이제 뭐 동피랑 벽화마을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 있는 있잖아요. 그런 게 조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것처럼 조금 더 알려질 수 있는 이름이 있는 마을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현재 대룡마을에 있는 예술가들은 모두 10명 안팎인데요. 정동명 작가 역시 그들 중 한 명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나 외국 유학까지 갔다가 다시 고향에 온 지 17년째라고 하는데요. 고즈넉한 이곳에서 작업하다 보면 집중력이 향상되어 능률도 좋다고 합니다. 아트인 놀이는 작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작업하는 작업실이 있는 대로 시작을 했어요. 작가들이 이제 현대미술을 하면서 필요한 게 실험 공간이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는 이제 아트인 놀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작가들이 많은 실험을 할 수 있는 작업실이 모여 있는 대로 뭐 기억해주고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미술이라는 게 꼭 그 지역에다가 뭐 작품을 세워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하는 것보다도 그 주변을 활기차게 하는 게 저희 또 다른 하나의 기능이니까 뭐 한적한 시골 마을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동네가 되었다면 저희로서는 만족하는 거죠. 대룡마을 작가들은 삼삼오오 모여 커피나 차를 마실 수 있는 공동 휴게실을 마련했는데요. 이름하여 아트이놀이. 그러나 이곳을 일반 카페처럼 운영하다 보면 작품을 만들 시간이 없어 무인 카페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결정이 이곳을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실내는 주인은 없어도 잘 정돈된 모습인데요. 뭐 기장 쪽이 원래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이긴 하지만 그렇게 바다에서 생산되는 거랑 그다음에 관광 자원이랑 이런 것보다는 아마 문화사업 쪽이 아마 더 나을 거라고 저는 봐요. 울산도 공업도시고 부산도 이제 해운대 비롯해가지고 다 서비스 도시인데 그 부산에서 만족 못하는 문화의 여건이나 울산에서 충족 못하는 문화의 여건이 기장 쪽에서 일어나면은 지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괜찮다고 저는 봐요. 평범했던 시골 마을에 문화가 입혀지면서 점차 색다른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동네 깊숙이 자리 잡은 문화 공간도 마을 분위기를 바꾸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기장 일광의 한 카페. 이곳에는 그 옛날 아련한 향수를 자아내는 추억 속 물품들이 가득한데요. 손때 묻은 재봉틀이며 초창기 흑백 TV 등 적게는 수십 살부터 100살이 넘는 것들까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커피만큼은 가장 신선하다고 자부하는 이명우 사장. 커피 공부에 심취하다가 아예 커피 박물관을 차려도 될 정도로 관련 용품들을 모으게 됐다고 합니다. 내가 수집할 물건들을 전시해서 사람들에게 근대사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홍보도 하고 또 추억도 이렇게 다시 상기시킬 수 있는 장소로 이제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전시 공간을 하려고 했던 거는 그냥 사람들에게 개방을 하고
커피집으로 그냥 2년 전에 오픈할 때 커피집으로 오픈했어요. 커피 박물관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이곳의 보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수많은 도자기가 그 주인공들인데요. 1900년 이후 제작된 모든 종류의 사기 제품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별도로 마련된 전시실엔 이명우 사장이 18년 동안 모아온 수집품들이 보관돼 있는데요. 서민들의 손때가 묻어있는 이 그릇에는 식민지 시절과 전쟁, 그리고 산업화 시대를 거친 굴곡진 삶의 자취가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시대가 있는 것만 한 5,000여 점 전시대가 있고, 공간이 부족해서 안에 이렇게 밑에 서랍이나 이런 데 이렇게 아직 전시를 못한 것하고 합하면 한 10,000점 정도. 언젠가는 저기 있는 근대사 도자기들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럴 때 그걸 위해서 이제 비축을 한다 생각하고, 커피는 뭐 저하고 커피입니다. 뭐 그냥 많은 분들이 저한테 참 맞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커피를 드립할 때나 이렇게 하는 보면은 너무나 이렇게 잘 어울린다 그러길래 아마 그런 말씀을 들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죠. 신선한 커피와 옛것과의 만남. 사람들은 이곳에서 옛 기억을 더듬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무슨 커피 도구들 아니었어요. 오래전에 사용했던 거. 그거 보면 우리가 젊었을 때 봐왔던 그것도 그렇고, 또 여기에 있는 무슨 도자기류라든지 또는 이런 오디오 같은 것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옛날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추억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요사이 거에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면은 이제 그런 감회에 적기도 하고, 하고 같이 와서 같이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연출이 필요 안 합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여기 오면은 어느새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만 같은 곳. 그러나 자세히 보면 곳곳에서 지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실록으로 물든 자연과 인간이 빚어낸 아름다운 예술품들, 그리고 바다가 있는 기장. 이곳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며 한편으로는 영감을 자아내는 공간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포구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입니다. 무역의 출발점이죠. 따라서 구포는 육로의 제일 중심지면서 또 수로의 제일 핵심적인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전통으로는 랭킹 안에 들어가는 그런 시장입니다.